무덤 안의 공기는 짙고 무거웠으며 수천 년의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손전등 불빛은 떨리면서 벽에 새겨진 상형 문자를 드러냈는데 신들과 파라오들의 음산한 춤은 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듯했다. 내 뒤에는 팀원들 사진작가 마크, 언어학자 에밀리, 그리고 이 미친 짓에 자금을 댄 투자자 잭슨이 조심스럽게 탁한 공기를 힘겹게 숨쉬며 나아갔다. 우리는 역사가 잊은 하급 파라오 아만다의 무덤 심장부에 도착했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물론 저주에 대한 소문이 우리보다 먼저 퍼져 있었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현지인들을 겁주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막기 위한 미신일 뿐이라고. 우리는 과학자, 이성적인 사람들이었다. 고고학은 우리의 열정이지 유령을 가지고 노는 어린애 장난이 아니었다. 복도는 점점 좁아져 우리를 일렬로 서서 나아가게 만들었다. 침묵은 절대적이었고 우리 발소리에 메아리와 이 모험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하는 듯한 잭슨의 헐떡거림만이 그 침묵을 깼다. 갑자기 에밀리가 멈춰서서 손전등으로 벽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보세요. 그녀는 가냘픈 목소리로 외쳤다. 상형 문자들이 빛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빛의 속임수,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평소에는 흐릿하고 먼지로 덮여있던 조각들이 희미한 에메랄드빛 녹색 광채를 내고 있었다. 등골에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불가능해. 마크가 카메라를 조절하며 중얼거렸다. 이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없어. 항상 실용적인 잭슨은 초조하게 기침했다. 아마도 돌에 있는 일종의 형광 광물이겠죠. 걱정할 것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광물이 아니었다. 그 이상의 무언가였다. 무언가. 살아있는. 갑자기 바닥에 모래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아래에서부터 휘젓는 것 같았다. 작은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우리 발 주위에서 춤을 췄다. 상형 문자들의 광채가 강렬해서 카메라를 유령 같은 빛으로 밝혔다. 에밀리의 억눌린 비명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녀 앞의 벽, 매끄럽고 아무런 글자도 없는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균열이 표면으로 뻗어나가며 그 뒤에 헤아릴 수 없는 어둠을 드러냈다. 공기는 차가워졌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느껴졌다. 물러서. 나는 비이성적인 공포가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너무 늦었다. 벽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숨겨진 방을 드러냈다. 안에는 보석과 귀한 돌로 장식된 순금 석관이 돌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석관이 아니었다. 석관 옆에 서서 넝마 같은 붕대로 감싸여 있고 금 머리 장식을 쓰고 있는 아만다의 미라가 서 있었다. 움푹 패고 누르스름한 그의 눈은 고대의 분노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입은 흉측한 찡그림으로 벌어져 날카롭고 누런 이빨을 드러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듯한 깊고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모래 언덕을 가로지르는 바람의 속삭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의 통곡 같았다. 너희의 만용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미라가 으르렁거렸다. 잭슨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항상 안전을 위해 가지고 다니던 권총을 꺼냈다. 실수였다. 물러서. 그는 미라를 겨누며 소리쳤다. 미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그는 붕대로 감싼 손을 들어 올려 잭슨을 향해 던졌다. 한 무더기의 모래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와 잭슨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리고 손으로 눈을 가렸다. 모래는 평범한 모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꿈틀거렸다. 그것은 잭슨의 눈, 입, 코 안으로 들어가 안에서부터 그를 질식시켰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쳤고 모래는 그를 천천히 집어삼켰다. 공황 상태에 빠진 마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거를 잡기 위해 미친 듯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미라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고 그의 눈은 증오로 타올랐다. 내 이미지를 후세에 남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쉭쉭거렸다. 마크의 손전등이 깜박거리다가 꺼져 우리를 어둠 속에 빠뜨렸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 뒤를 이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에밀리와 나는 유일하게 남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었다. 미라는 천천히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왔고 그의 붕대는 침묵 속에서 속삭였다. 왜? 나는 눈물을 흘리며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미라는 내 앞에 멈춰 섰고 그의 숨결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었다. 내 무덤을 더럽혔다. 그가 대답했다. 내 영원한 안식을 방해했다. 내 보물을 훔쳤다. 아만 나의 저주가 너희와 나를 기억하려는 모든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는 해골 같은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만지려 하며 손을 뻗었다. 나는 눈을 감고 최악의 상황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다. 무덤이 흔들렸다. 벽이 떨렸다. 바닥이 우리 발 밑에서 움직였다. 미라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석관을 붙잡았다. 무슨 일이야? 에밀리가 소리쳤다. 무덤이 무너지고 있어. 내가 대답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우리는 혼란을 틈타 에밀리의 손을 잡고 달렸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면서 우리 뒤에서 무너지는 소리만을 따라 가능한 한 빨리 달렸다. 마침내 우리는 무덤 입구에 도착했다. 햇빛이 잠시 우리를 멀게 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아만라의 저주받은 무덤을 뒤로하고 외부의 안전한 곳으로 달려갔다. 우리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미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무너짐 속에 갇혔는지 아니면 탈출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 무덤에서 본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만 안다. 잭슨과 마크는 죽었다. 에밀리와 나는 외상을 입었다. 아만라의 저주가 우리 꿈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눈을 감을 때마다 목구멍에서 나오는 듯한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진다. 너희의 만용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모래. 모래는 항상 그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모래는 영혼을 갈망하는 모래, 파라오 아만라의 무덤을 더럽히려는 자들의 영혼이다.